나는 면접관님들은 인격이 있는 분들이 뽑혀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질문도 들었대요. 이거는 신고해요 지금. 자, 면접 질문 같은 거 좀 어떻게 진행이 돼요? 면접 질문 같은 경우에는 자기소개서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추출해가지고 이제 질문을 드리는데, 그거 외에도 회사에 대해서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질문을 따로 또 드리기도 하죠. 근데 좀 진짜 나는 중소기업 면접관님들을 이제 선택을 하잖아요. 면접을 보세요. 위원을 이렇게. 이제 선택하죠, 면접위원. 보통 이제 팀장하고 뭐 전반적인 걸 다루시는 분하고 같이 들어가서 보기도 하는데, 어쨌든 좀 인격이 있는 분들이 뽑혀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 왜 얘기하냐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질문들을 막 던지시는 분들이 있어. 네. 내가 또 압박 면접이라고 이런 질문도 들었대요. 내가 지금 당신을 위협하거나 때리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거는 신고해요 지금. 이거 무슨 말이야 이게? 이건 압박 면접도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뭔지. 인격체와 인격체가 이제 면접을 봐야 되는데, 나는 너보다 높아. 이런 권력만 쌓여가지고 나와가지고 내 말 잘 듣는 애를 뽑으려고 이상한 질문들을 해요. 그러니까 인격체가 좀 들어와야 돼요. 네.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중소기업의 자소서 가지고 이제 질문을 드리게 되는데, 그래서 나는 전략적으로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소서를 채용 사이트에서 내주는 그 기본 폼 있잖아요. 뭐 살아온 이야기 뭐 이런 거 성장 쓰는 거. 과정. 네. 이거 다 무시하고 내가 질문 받고 싶은 내용들을 써주면 질문 받고 싶은 내용을 써라.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런 거예요. 내가 질문 받고 싶은 내용의 글들을 쓴 다음에 그거를 읽히게 쓰시고 거기에 감동을 좀 넣어주시면, 내가 질문 받고 싶은 걸 썼으니까 질문을 유도한 거잖아요. 그럼 그 담당자가 그걸 읽고 그걸 질문을 해요. 그럼 난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할 수 있잖아요. 먼저 쓰면서 뭐 점수가 있는 게 아니니까. 네네. 이렇게 좀 전략적으로 쓰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맨날 뭐 가족 얘기는 왜 쓰는 거야? 답답하게. 이게 차이가 여기서 좀 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대기업은 그 면접관님들에게 주는 자료가 일단 너무 많아요. 그래서 면접관 다 못 볼 정도로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보시거든요. 인적성 검사 자료, 그 다음에 서류에서도 질문을 뽑아드려요. 미리 실력 있는 채용팀들은 다 거기까지 하거든요. 이렇게 다 뽑아드리고 자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를 보고 이제 질문을 하시는 거죠. 근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그런 프로세스가 조금 사라져 있다 보니까 자료가 자체가 없어요. 그냥 이력서랑 자기소개서 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러면 면접 때 내 포트폴리오를 만들어가서 제출했다. 그럼 좋게 봅니까? 안 좋게 봅니까? 어떤 포지션에 따라 틀린데, 디자이너 같은 경우에는 지원할 때 같이 그거 넣게 되어 말고 있어요. 영업인데 자기가 했던 거를 나름 이쁘게 정리한 거예요. 왜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대기업은 그런 거 갖고 오면 안 보거든요. 우린 봐요. 갖고 온 건 다 봅니다. 예. 다 보는데 보여주고 나서 마이너스 될 거면 차라리 갖고 오지 마세요. 아, 마이너스 돼요? 그럼요. 이거 우리는 그래도 지원자를 면접을 볼 때 네네. 이 지원자가 보여준 것보다 더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거다 하고 면접을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까지 해왔던 포트폴리오라고 뭐라도 갖고 왔는데 우리가 갖고 있던 기대치보다 한참 낮은 걸 갖고 왔어. 그럼 마이너스죠. 그쵸. 오히려 우리 회사에서 이런 거 하기에는 좀 급이 낮은데 이런 느낌으로 갖고 올 거면 그냥 이빨로 때우는 게 나아요. 대부분 근데 신입이 뭐 그렇게 보여줄 건 없는데 열정을 포트폴리오만 만들거든요. 신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네. 그렇죠. 가져가세요, 일단. 중소기업이면 일단 무시는 하지 포트폴리오를 않습니다. 포트폴리오 경력들이 대부분 하긴 하는데 신입들 요즘 막 포트폴리오라고 만들어가지고 막 대학교 때 했던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포트폴리오 만들어갈 때 작업량으로 승부하지 말고요, 잘한 거를 가져오세요. 많이 해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결과물들을 같이 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도 안 돼, 아무것도. 수고만 한 거죠. 대표로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것들을 갖고 와야죠. 자, 그럼 대기업이 안 본다는 건 좀 그렇다. 아니 그거 왜냐면 그걸 보면 형평성이 어긋나거든요. 그것도 형평성으로 들어가요? 그쵸. 왜냐면 준비해온 만큼 보여주는 건데? 아니죠. 그러면 모두가 준비하라고 얘기를 했었어야죠. 준비하란 말을 아예 안 하면 안 하면 안 보는 거죠. 안 했는데 그걸 갖고 와서 보는 순간 사람의 마음이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논리적이지 못합니다. 논리로 따지니까 내가 할 말이 없네. 아니 그러니까 갖고 올 거면 다 갖고 오게 하고 우리가 반영한다는 얘기는 안 했잖아요. 그러면 갖고 온 걸 보면 안 되죠. 대단한데. 받긴 받지만 그거를 면접관한테 전달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채용팀이 감사합니다 이렇게만 하고 그냥 받죠. 그래서 돌려보내기 좀 너무 열심히 하셨으니까 실제 막 뭐 앨범 같은 거 갖고 오신 분도 되게 많아요. 자, 그럼 평가 과정에 대해서 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면접관이 많게는 5분, 적게는 3분 정도 들어서 보는 건 비슷할 것 같아요. 난 5명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정말 적으면 1명이 들어가고 많으면 3명 이하예요. 대기업에서는 시스템이 있어서 면접관님마다 서로 평가한 걸 못 보게끔 평가를 해요. 이 사람은 뭐 A 등급 줄 수도 있고 F 줄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어떤 데는 합부를 결정하는 회사들도 있고,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종합하는 이제 인사팀이 보고 몇 대 몇이다 이렇게 해서 딱 블라인드로 평가가 되거든요. 면접관님들이 서로가 평가하는 내용을 못 보게끔 단독 평가를 해서 그 종합하는 형태로 들어가거든요. 중소기업에서는 사실 그런 시스템은 없을 것 같고 상의를 하나요? 네, 상의하는데 이제 같이 들어간 사람들끼리 이 사람은 어떻다, 뭐 어떨 것 같다 이런 거를 종합해서 최종 결정자가 있어요. 그분이 이제 종합해서
얘기를 하는데 점수를 주고 말고 이런 거보다 만장일치가 될 때 뽑아요. 저 사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럼 내가 생각해도 괜찮은 것 같아. 그러면 뽑아요. 근데 한 명이라도 어떤 부분에서는 이 업무하고는 되게 안 맞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같이 일할 사람 중에 한 명이 그렇게 반대 의견을 주면 떨궈요. 최대한 협의 과정을 거쳐서 그쵸. 협의 과정을 거치는데 뭐 등급 A 등급 뭐 이런 15점, 100점 이런 거 아예 없고 그냥 업무에 대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나오는 성격들이랑 네. 그 업무에 대한 태도라든가 뭐 적극성, 자신감 이런 걸 다 이제 그 자리에서 보고 괜찮은 것 같다면 그럼 뽑아요. 면접장에서 점수를 마이너스 시키는 거는 있는데 정량적인 내용은 없고 네.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하고 일하고 싶다고 네. 느낄 정도면 그냥 하는 거죠. 제일 안 좋은 태도는 제일 좋은 태도 먼저.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 좋아요. 자신감 넣은 거 진짜 제일 좋아한다. 이 회사에서 업무가 안 맞는데 그러면 네. 어차피 일을 배워서 하는 거잖아요. 이런 어떤 일에도 나는 다 적응하고 일을 제대로 해나갈 수 있다 이런 자신감 이런 부분을 보여주면 그래도 상위권에서 놀아요. 근데 제가 이거 대기업 좀 별로 안 좋아하는 건데. 그죠. 그래서 내가 대기업을 못 가는 것 같은데 막 주눅 들어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막 이렇게 하고 막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월급 주시는 만큼은 받겠습니다. 이런 애들 안 뽑아요. 그거는 똑같아요. 그거는 당연히 싫어하는데 대기업에서 싫어하는 게 근자감의 근거가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턴 많이 하잖아요. 인턴 2개월하고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해요. 그건 안 되지. 그건 안 돼요. 일도 모르면서 일 다 하는 마스터처럼 할 거면 창업까지 그럼 가장 안 좋아하는 거지. 가장 안 좋아하는 애들은 내가 그 애니메이션 만드는 회사에 있었거든요. TV 애니메이션 만들 때 디자이너 한 명이 필요해갖고 면접을 보는 와중에 이제 여자분이 지원을 해서 여자분이 네네. 와서 면접을 봤는데 아무런 실력이 없어요. 디자인 업무를 해야 하는 기초 실력이 되게 의심이 가는 정도의 포트폴리오도 갖고 왔는데 이거는 아닌데 같은 포트폴리오 갖고 왔어요. 대답하는 것도 되게 수동적이어가지고 네네. 적극성 하나도 없이 그냥 매력이 없었어요. 인간적으로. 네네. 근데 이제 뭐 질문 주실 거 있나요? 근데 연봉 물어보고 복지 물어보고 혜택 물어보고 어이구야. 뭘 지원 뭐 정부에서 해는 거 지원 받을 수 있냐 물어보고 자기가 그걸 물어봤어요? 네, 자기가 원하는 모든 거를 알아온 상태예요. 자기가 원하는 모든 걸 알아왔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어야 될 역량은 없는 거예요. 그럼 난 그때 진짜 왠지 모르게 난 화가 좀 나가지고 네네. 이 정도 역량으로 그런 거를 바라는 건 좀 어불성설이다 같은 얘기를 네네. 내가 하기 싫은 얘기인데 하게 만들었어. 네. 그래서 그분은 뭐 어쩔 수 없죠. 어쨌든 자신감이 없는 거는 면접장에서는 최악의 태도라고 생각해요. 그건 대기업도 마찬가지라고 하시니까 마찬가지인데 조금 그 근자감은 아니다. 이쪽도 근거는 있어야 됩니다. 그거랑 똑같이 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제가 두 가지 정도 한번 궁금한 게 있어서 이거 물어보고 좀 여쭤보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학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중소기업은 정보가 너무 없어요. 없죠. 그 정보를 어디서 어떻게 얻는 게 좋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알 수 있는 법이 있을까요? 스타트업들은 홈페이지를 만들고 시작하거든요. 그죠. 홈페이지가 있으면 홈페이지에 가서 이제 자료를 수집하는 게 정상적이고 그리고 뭐 자플래닛 가서 자플래닛에서 긁어보시면 또 내용도 나올 텐데 자플래닛 자체는 그 회사에 불만이 있는 네. 사람들이 쓰는 거기 때문에 가려서 보아야 되기도 하고 정보를 어디서 얻어야 되냐면요 내가 진짜 중소기업 면접 가서 해야 될 일 중에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물어볼 때 회사에 대해서 모르는 상태로 가잖아요. 네네. 그럼 회사가 뭐 물어보실 거 없어요? 물어보면 이 회사에 대해서 궁금한 걸 다 물어봐야 되는데 네. 얘기 다 들은 것 같아서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와서 막 입사하게 되면 그때 와서 막 물어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냥 면접 가기 전에 이 회사 가서 뭘 물어봐야지 같은 거 체크리스트를 자기가 직접 만들어서 가져와서 물어보세요. 면접장에서요? 면접장에서 대기업하고 중소기업하고 다른 점이 그런 거예요. 진짜 압박 면접이 거의 없어요. 중소기업은 진짜 앞에 있는 앉아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기 위한 질문들을 하는 거지 점수 매겨갖고 빼고 마이너스 하고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진짜 대기업 연봉 협상 해요 신입들? 시험 안 하죠. 중소기업은 해요 여러분. 그래요? 대학교 4학년쯤 뭐 이렇게 졸업 시즌 2학년이든 4학년이든 졸업 시즌이 되면 취업 준비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디에는 얼마 준다더라 같은 그런 준비는 대기업 기준으로만 하고 중소기업 기준으로는 그런 얘기를 자체를 안 해. 그냥 중소기업은 짜게 준다더라 이거 하나만 믿고 그냥 거기에 대한 대비를 전혀 안 해. 그러니까 어디에서는 신입한테 초봉을 얼마 준다더라 같은 정보를 얻으면 그 상한선까지는 어떻게 질러볼 수는 있잖아요. 2,100씩 주는 회사인데 2,100은 뭐 최저 시급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뭐 그런 2,200, 2,100 이렇게 주는 신입한테 주는 회사인데 갑자기 가갖고 저는
3,500원 받아야겠어요. 이러면 떨어지죠. 그 회사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까 그냥 가서 질러보는 건데 그럼 떨어지지. 2,200 주는 회사에서는 상한선 이 정도는 줄 수 있겠다 같은 가늠은 어느 정도 하고 질러봐야 되는데 2,200 주는 회사에서 2,400 주세요 그러면 어느 정도 걔네 좀 감안을 해보겠죠. 준비된 사람이 준비된 사람을 뽑을 수 있는 만큼 준비된 회사에 가는 거라고 계속 제가 주장하는 건데 그런 자료도 수집해서 내가 나한테 맞는 연봉을 줄 수 있는 데는 어디야 여기는 가봐야지 하고 준비를 하세요. 아무데나 막 질러놓고 가서 들어보니까 2,000 초반이래. 이건 못 다니겠는데 그래도 신입이기도 하고 일을 배우면서 하기도 하고 그때부터 자기 합리화를 시켜놓으면 그게 시작이에요. 내가 준비 안 했는데 남들이 준비한 만큼 내가 쫓아가려고 그러면 그거는 누가 봐도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에요. 말씀하신 거는 중소기업은 이게 밴딩이라는 게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상한선을 갖고 해도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그렇죠. 협상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협상은 가능하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럼 좋은 중소기업을 고르는 방법 되게 궁금하거든요. 근데 이 얘기 하지 말아야 될 거 하나 있어요. 나와 맞는 거 이거 말고 진짜 이거 얘기해야 되는데 그거 말고 진짜 객관적으로 제 경험에 밑에서 얘기할게요. 빗대서 어떤 환경 경력사로 가는데 경력 안 쌓아주고 막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프로젝트 경력을 쌓고 싶으시면 안 좋은 회사 들어가시면 되는데 안 좋은 회사 들어가시면 밤새도록 프로젝트 경력을 쌓고 계실 거예요. 보통 한 달 줘야 되는 걸 2주에 끊으라고 나오거든요. 그런 데는 4주짜리를 2주에 끊으려면 하루에 8시간 일해야 되는 걸 16시간 일해야 되고 검수를 보기 시작하면 24시간 중에 20시간 이상을 일을 하고 있어야 돼요. 딱 3달 버텼는데 거기서 찍고 나온 프로젝트가 4개 정도 돼요. 근데 삼성 거, LG, 웅진, 푸르넷 뭐 이런 거 그러니까 4개 정도 찍고 3개월 만에 4개를 찍고 나오니까 이력서는 일단 써요. 경력기술서는 써요. 네. 증명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려면 안 좋은 회사 찾아가시면 되고요. 좋은 회사 찾아가시는 방법은 준비하셔야죠. 속어법 아시죠? 네네. 안 좋은 회사를 거르다 보면 좋은 회사를 갈 거라고 예상하는데 그거는 안 좋은 회사 위에 있는 등급이고 진짜 좋은 회사를 가시려면 그 좋은 회사를 먼저 찾아보셔야 돼요. 어떤 기준을 찾아요? 뭐가 좋은 일단 거예요?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혹시 제니퍼 소프트라고 네, 아니 제일 유명하죠 제니퍼. 그러니까 그 중소기업에서도 네. 완전 한국의 구글이라고 그러잖아요. 거의. 이런 회사를 먼저 찾아보시고 그런 회사에서 원하는 사람들의 요건, 자격 뭐 이런 걸 일단 보시고 그거에 맞춰서 거기 가시려면 거기 가려고 준비를 하셔야죠. 그건 대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중소기업은 좋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람들만큼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요거는 어나더 팁 같은 건데 1년짜리라도 경력을 쌓으면서 좋은 회사를 다녀봐야겠다는 마음이 어느 정도 있으시면 스타트업 중에 골라보세요. 더 밑에 스타트업이 낫다. 저 아래에 있는 스타트업들이 생각에 깨어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원 사업도 받는 분들이 있고 투자를 받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연봉도 그렇게 나쁘게 주지 않는 회사들이 네네. 많아요. 복지도 웬만하면 유럽 스타일로 맞춰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도 되게 많고 네. 그 스타트업들이 빵 터지면 나도 자연스럽게 같이 같이 되는 건데 짧은 기간 안에 그런 거를 경험해보고 싶으시면 거기 가라고 얘기드렸는데 1년, 2년 안에 스타트업에서 만들고 있는 프로 서비스나 뭐 제품이 제대로 빵 터지지 않을 경우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나와요. 스타트업의 장단점이 그런 거잖아요. 네네. 스타트업에서 그런 거 좋은 회사의 경험을 해보고 싶으면 오히려 작은 중소기업들보다는 지금 시작하는 스타트업에 들어가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1년, 2년 정도 거기서 맛을 보셨으면 그다음부터 이제 자기 기준에 맞는 이제 좋은 게 뭔지가 나오니까 아무 데도 안 다녀보고 4년째 졸업했는데 나는 본 건 뭐 대기업이고 구글이고 눈 높이면 이만큼이고 나는 여기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좋은 회사 구하려고 하면 못 구해요. 경험을 일단 가본 다음에 기준이 생긴다. 그렇죠. 뭐든 경험해야지 기준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불이 뜨겁다는 거 만져봐야지 나 엄청 뜨겁다는 거 알아요. 불이라는 게 뜨겁다는 게 대보고 되게 뜨겁네? 라는 걸 알아야지 내가 진짜 직접 습득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제가 영국 고전 경험론의 프랜시스 베이컨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얘기하는 게 간접 경험은 가짜고 직접 경험이 진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있어요. 저는 이걸 굉장히 좋아하는 얘기예요. 직접 경험해봐야 나에게 맞는 게 뭔지 알아요. 책에서 본 거, 인터넷에서 본 거, 누가 조언해주는 걸 들은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판단하는 거는 나에게 좋은 회사인지 모르는 상태로 그걸 차단해버리는 거야. 물론 나에게 좋은 회사가 모두에게 좋은 회사가 뭐 그런 범용적인 좋은이라는 그 대명사가 있을 텐데 나에게 좋은 회사는 정말 다를 수 있거든요. 내가 목적하는 거가 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거는. 그럼 좋은 회사란 결정은 뭐다? 일단 가본 다음에 본인 기준을 설정해야 된다. 본인 기준이 생기지 않았을 때는 가보셔야 돼요. 어디든. 그 면접 자리에서 물어볼 거 다 물어보고 네네. 면접을 갔는데 저기 빨래 널려 있다 그럼 가지 마세요. 라지에타 있다. 왜 우리 군대에서 많이 하잖아요. 양말 빨아 거기에 널어놓는 거 그런 거 돼 있다 그럼 가지 마세요. 냉장고에 야식 배달 이런 거 막 붙어 있다. 거기에 막
야식 스티커라 그래갖고 뭐 포도송이에 뭐 스티커 붙이는 거 있잖아. 그런 거 많이 붙어있다. 그게 야근을 밥 먹듯이 하는 데거든요, 거기가. 그럼 그런 데 하지 마세요. 보면 알아요. 보통 이제 문 열고 들어갔는데 귀한 냄새 난다. 그럼 못 다니겠다? 바로 알잖아요. 일단 그 면접장이라도 가봐야 되겠네요. 아, 그럼요. 부르면 가야지. 제가 취업을 하고도 면접을 많이 다녔다고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날짜 맞춰가지고. 제가 가보면 별의별 놈들 다 있습니다. 면접관도 파악을 좀 하셔야 돼요. 네. 면접을 잘 보기 위해서 면접관을 파악하라는 게 아니고 면접관이 어떤 스타일의 면접을 보는지를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그렇게 해서 뽑은 사람들이야. 뒤에 이제 앉아있는 사람들이 네. 되게 이상하게 나는 네 위인데 내가 면접을 이렇게 볼 건데 넌 거기에 날 맞춰야 돼. 내 눈에 띄어야지 네가 받는 거야. 내 눈에 띄어야지 2천을 받든 4천을 받든 내가 결정해 주는 거야. 이렇게 막 강압적으로 먼저 들어오는 면접관 한테서 뽑힌 애들이 저기 뒤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회사 분위기 안 봐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접장, 면접관 여기 가서 홈페이지에 없는 내용들은 거기서 파악을 하셔야죠. 안 씻는 애들이 있다. 뭐 이건 수염 스타일인데 막 더부룩 뭐라 그래. 관리 안 되어 있는 수염이다. 머리 뭐 떡졌다. 뭐 머리 안 씻거나 뭐 세탁을 안 해가지고 뭐 네. 진짜 땀 냄새가 쩐다. 그런 애들이 한두 명씩 박혀 있다 이러면 그분들은 또 철야 토템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 잘 면접장에 가서 확인을 하셔야죠. 면접장에 가서 그 관찰력 필요했네. 면접장을 회사로 부르는 이유는 우리 회사에 대해서 알고 가시라고 부르는 거라고. 안 그랬으면 카페에서 보죠. 그러니까 가서 보셔야 될 것들을 보시고 물어보실 것들을 물어보시고 나한테 이거는 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당연히 있는 겁니다. 대기업 가면 불만 안 생길 것 같아요? 다 있어요. 대기업에서도 대기업에 맞는 불만들이 생겨요. 중소기업도 마찬가지고. 이거 버리고 이걸 취하느냐 이런 거는 기회비용, 시간을 기회비용으로 삼아서 놓칠 거 놓치고 얻을 거 없고 이렇게 전략적으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내가 너무 이상한 강연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강연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면접 불러면 가보세요. 근데 좀 좋은 인사이트 같아요. 일단 가서 여러분들 다 불러보고 그 다음에 뭐 맞냐 안 맞냐 그럼. 좀 판단하고 그 다음에 말씀 중에서 지금 포인트는 뭐다 중소기업은 경영자의 마인드를 봐야 된다. 이건 진짜 중요한 거예요. 네, 생각을 봐야 된다. 내가 장기적으로 다닐 거다. 그러면 다른 것도 봐야 되겠지만 대표님의 마인드가 이 회사를 끌고 가는 힘이거든요. 기회가 있는데 대기업은 유지한다. 다르죠. 그래서 대기업 총수랑은 다르죠. 아우 많이 다르지. 자, 그러면 일단 이번 편은 여기서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인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인사해야 되나? 인사는 우리 취업 준비하시는 우리 인사 담당자 팬들에게 조언해주시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기업 채널이라서 대기업 채널 아니에요. 저희 전체 우리 취준생들을 위한 채널이죠. 저도 인사 담당자 채널을 완전 라이브 빼고 구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좋은 얘기들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열심히 구독하셔라. 마무리를 이렇게 훈훈하게. 순차다. 네, 취준생들한테 좋은 말을 해달라고 하시니까 저희 그 채널 홍보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돈 받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감사했고요. 오늘 처음 저희가 이렇게 같이 한번 마련해봤는데요. 여러분들 좋았다면 우리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또 별로였다면 싫어요 눌러서 좀 피드백 해주시면 반영해가지고요. 우리 기크루트님과 좋은 방송 만들어. 싫어요 누르시는 분은 엄지. 좋은 방송 만들어 가도록 할게요. 그럼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 자,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하다면 싫어요 눌러서 저희에게 피드백 주시면요 반영하도록 할게요. 그럼 이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